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5일 그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이 아직 끝난 건 아닌데요. 완전히 급등장이 펼쳐졌고 아시겠지만 물가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축포를 오늘은 좀 터뜨렸고 드디어 진짜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거죠. 그런 내용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정말 많은 기업들의 보고서가 다 쏟아져 나왔고 어제 이제 분기 보고서 제출 마감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발표됐고 어쨌든 저도 이제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나오는 그 주요 보고서들 위주로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미국 CPI 나왔고 소비자 물가지수, 반도체 전망,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좀 정전이 있었나 봐요. 일부 반도체 공장에도 가동이 좀 잠깐 중단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사들 실적들 괜찮은 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 내용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업별로 P&H테크, 한국단자, 영업무역, HPSP, KC텍, 원익QNC, IS동서, 화신, 디오, SR, 하이비전 시스템, 서진시스템, 프로텍, CS베어링, 대한약품, 파마리서치, SK오션플랜트, 두산테스나, PHA, LS, 대한항공. 너무 많아서 이제 바로 방송 끄고 싶으시죠? 좀 많습니다. 아무튼 이제 근데 내용들은 그렇게 길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물가지수는 이제 헤드라인이라 그러죠.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물가는 전월 대비 오르질 않았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제 물가가 안 오릅니다. 근데 이제 1년 동안 작년과 대비하면 3.2% 상승해서 시장 예상을 보다 미치었고, 근원물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 근원물가 지수가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예상을 하회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환호한 거예요. 요거를 다 밑으로 깨고 내려왔죠, 살짝. 그리고 에너지가 하락할 건 우리 알고 있었고, 항공요금은 좀 떨어졌고, 중고차와 의료보험료는 오히려 좀 지난달보다는 조금 이제 약간 오르는 모습들이 일부 나왔지만, 핵심은 주거비죠. 미국 물가의 30에서 40%가 주거비거든요. 이게 0.6에서 0.3으로 확 꺾였어요. 그래서 인플레는 이제 누가 봐도 이건 둔화되는 게 맞아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 근원, 특히 식품과 에너지와 주거비 이 세 가지를 없앤 게 슈퍼코어라고 하는데, 슈퍼 근원 물가, 이제 아주 핵심 물가인데 이게 2%밖에 안 돼요. 연준이 원하는 그 2%가 일단 보이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 지표도 둔화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도 고민해봤잖아요. 미국의 금리가 막 높아지고 막 이런 경제 지표가 여전히 견조했지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보고서나 이런 데이터 보면서 결국 미국 경기 좀 둔화될 텐데 물가는 꺾이는 것 같은데 고용도 꺾이는데 근데 다 이제 처음에는 의심하죠. 과연 맞아 그게? 근데 결국 그 지표들이 틀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반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주식시장은 환호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가 이미 꺾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품목 보시면 에너지가 많이 꺾였죠. 거기다 주거비, 이 주거비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은 아무튼 요런 이제 그 물가를 좀 반영을 하면서 환호를 했다. 그리고 주거비는 요 밑에 나옵니다. 주거비 이 위에 회색이 주거비거든요. 요게 이제 선행 지표, 주택 가격 이게 꺾이고 이제 오히려 돌아서지만 15개월 선행이에요. 그래서 이걸 따라서 당분간은 내려갈 가능성이 높고 물가는 안정화됐고 그럼 결론은 뭐죠? 금리 인상은 끝난 거죠.
그리고 이제 반도체 수요 전망치 상향 따른 가동률 회복 전망. 11월 메모리 수급 데이터 업데이트 해주셨는데 스마트폰 수량은 소폭 상향 조정됐어요. 지난달에 이어서 2달 연속. 탑재량도 상향. 예. 그러니까 뭐 8기가 들어갈 게 16기가 들어가고 그런 거죠. 이제 AI 시대가 열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뭐 주식 투자를 뭐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는 이제 그 여러분도 이제 지난 몇 년간을 돌아보시면 결국엔 큰 주도주는 산업이 바뀌는 거, 그죠? 그런 데서 나왔잖아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배터리였죠. 엔진에서 뭘로 바뀌었죠? 배터리로 바뀐 거죠. 예. 그리고 옛날에 피처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면서 그다음 뭐죠? AI가 이제 예. 우리 이제 일상에 들어오겠죠. 예.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데 저 AI라는 건 뭐죠? 우리 뇌를 대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인간이 스스로 하는 거를 이제 AI가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게 변화잖아요, 사실. 예. 이거에 뭐 거부감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면 저렇게 세상이 바뀌는데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걸 뭐 이렇게 굳이 뭐 이게 뭐 윤리적으로 잘 됐니 이런 거 따질 필요는 없어요. 예. 근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예, 그냥 이게 진짜 돈이 되는 사업인지 시장을 바꿀 건지 이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AI가 결국 새로운 시장을 연다면 거기에 그냥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서 이제 그 다음은 어디로 나가냐면 산업에서 뭘로 나가면 돼요? 기업을 찾아내야죠. 이제 그게 여러분의 몫이에요. 예. 근데 엉뚱하게 막 저기 저성장하는 산업에서 막 사양 산업에서 거기서 구조적 성장률 찾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예. 이런 데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AI에 투자하는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주의할 건 너무 옳은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투자 관점은 아니지만 이제 뭐 할 수는 없지만 이게 이런 스마트폰에 AI가 이제 기능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면 막 좀 뭔가 이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막 흥분도 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바뀔까? 얘랑 나랑 막 이제 맨날 대화할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강연회 같은 걸 좀 많이 가다 보니까 이렇게 제 스스로 이제 막 이렇게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 티켓도 끊어야 되고 뭐 저기 KTX 예. 근데 이것도 굉장히 번거롭죠. 근데 이제 AI가 대신 다 해주거든요. 앞으로. 예. 그러니까 비서가 한 명 생기는 건데 정말 엄청난 세상이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드니 그런 걸 들으면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막 흥분되기도 해요. 아, 어떻게 바뀔까 궁금해가지고. 예. 근데 이제 이 주도주라는 건 사람을 흥분시켜야 돼요. 사실은 뭔가 스토리를 만들죠. 예. 그래서 주도주라는 거는 사람들이 사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표현이 그렇지만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뭔가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열광을 하지. 그냥 뭐 성장도 안 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예.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합리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막 우리가 공상과학 소설 쓰면 안 되고요. 진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AI가 그럴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저는 이제 챗 GPT를 쓰면서 하이퍼클로브 X나 이걸 쓰면서 지금 요새 괜히 계속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아무튼 계속 한번 AI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예. 오늘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가 괜히 신고가 간 건 아니겠죠. 그리고 자본 지출은 일단 이제 뭐 줄어들죠. 줄어든 상태를 유지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크게 늘 것 같지는 않고요. 반도체 그리고 웨이퍼 가동률 상승폭은 확대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웨이퍼는 이제 내년도에 투입이 늘어나는 거죠. 네, 그럼 부품과 소재는 좋아요. 부품과 소재는 좀 약간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초과율은 조금 완화됐다고 합니다. 공급이 굉장히 이제 적은 쪽으로 갔다가 조금 이제 완화되는 방향이고 메모리 가격은 이제 전망치가 상향됐는데 DDR5는 오히려 조금 이제 전망치가 일부 좀 하향됐고 반면에 옛날 반도체죠. DDR4는 낸드랑 이쪽은 오히려 상향 조정됐다. 이게 감산효과가 있겠죠. DDR5는 왜냐면 계속 생산을 하니까 DDR4나 낸드는 이제 생산을 줄이다 보니까 오히려 가격 상승은 더 나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양사 실적 전망치 상향 조정 가능성이 있고 설비 투자는 크게 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웨이퍼 가동률이 올라가니까 이 부품과 소재 쪽은 괜찮지 않겠냐, 이게 바닥에서 터닝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메리츠의 김선영 연구원이 어제 경기 남부에 정전이 발생했나 봐요. 그래서 순간 1초 동안 1초 정도 반도체 공장 작동이 멈췄나 봅니다. 그 삼성 평택 라인하고요, 화성하고 SK 하이닉스 청주. 근데 이게 1초만 멈춰도요, 메모리 생산이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이걸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왜? 지금 가뜩이나 감산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존에 감사하던 제품이 더 감산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럼 가격이 올라가요, 그냥. 공급 이슈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도 뭐 화재 사고 발생하고 막 이랬을 때 우리는 진짜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반도체 정전이나 이런 사고 나면요, 오히려 주가가 올라갑니다. 공급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아마 그래서 이거를 오히려 가격 상승의 촉매로 해석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자동차 회사들 실적 이제 발표가 다 끝났는데, 뭐 현대 기아는 말할 것도 없고, 모비스도 잘 나왔고, 일부 또 대형 부품사 중에 좀 안 좋게 나온 것도 있고, 다 이제 다르긴 한데 중소형 부품사입니다. 이게 60개사 합산 매출이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무려 66%, 영업이익률이 5.3%, 영업이익률 5% 이상은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 이제 돈 벌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높게. 그래서 이건 상당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완성차가 좀 도와주는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플랫폼화. 소수의 중형 부품 업체들은 매출이 늘어나고, 이 플랫폼화를 통해서 비용 구조를 줄이는 거죠. 두 번째는 미래차로 변환하죠. 전기차. 이런데 이제 부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완성차가 실적 통해서 투자 재원을 좀 마련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밸류체인 보호, 이렇게 좀 부품 생태계가 좀 위태롭기도 하잖아요. 막 전기차로 넘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완성차 업체들이 꼭 필요한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적정 마진을 보장할 요인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형 부품 업체들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실적 좋았던 대표 성장 기업들은 한국단자, 세방전지, S&T 모티브, S&T 다이내믹스, MS 오토텍, 명신산업, 한국무브넥스, 이런 기업들을 일단 꼽아줬으니까 참고만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기업으로 넘어가서 신한투자의 남궁현 연구원님이 P&H테크, OLED, 덕산 네오룩스랑 경쟁이죠. 덕산은 삼성, P&H테크는 LG죠. 그래서 목표 주가 올렸고요. 실적은 기대에 못 미쳤지만 어쨌든 전분기보단 좋아졌고, 연구개발기가 좀 늘어났고요. 4분기는 33%나 이익이 증가할 것 같고, 내년엔 무려 56%.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에 아이패드 OLED 나오는 거 아시죠? 요새 주가 좀 올랐잖아요. 근데 아이패드 OLED는 투스택 텐덤이라 그래서 소재가 두 배 들어가고, 거의 화면이 한 4배에서 5배 커져요. 거의 아이폰 30% 정도 물량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근데 LG가 비중이 더 높으니까, 아이패드 쪽은. 그래서 아마 더 수혜를 받지 않겠냐. 물론 퍼가 싸진 않아요. 20배니까 싸다고 할 수는 없지만, 내년에 아이패드 모멘텀은 이제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는 견조할 것 같고, 그래서 연초까지 만약에 주가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서 그런 기대감들을 좀 반영한다면 오히려 이제 위쪽에서 정리할 준비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요. 어쨌든 디스플레이 업종은 너무 장기 투자보다는 파도 타기 하시는 게 좋아요. 좀 많이 빠졌을 때 투자하셔가지고 급등할 때 위에다 던지고. 그게 맞았어요, 여태까지. 왜? 반도체보다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업종 아니다 보니까. 사고 팔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스플레이는 그걸 명확하게 하셔서 대응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보유하는 구간인데, 만약에 이제 내년 초에 아이패드 이슈로 한번 올라간다면 그때는 또 정리를 하는 거죠, 반대로. 그리고 이제 한국단자는 이제 자동차용 부품사인데 목표 주가 올렸고요. 이익이 정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9%까지 증가를 해줬고요. 해외 쪽 매출이 많이 늘어났대요. 국내도 있는데 주로 이제 해외 쪽에 설비 투자를 좀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을 볼 때 연결해서 별도 뺀 걸 좀 보래요. 연결은 해외 포함한 거, 별도는 국내죠. 그럼 연결해서 별도 뺀 금액이 뭐예요? 해외 쪽만 남겠죠.
그래서 저걸 이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22년도에 191억인데 올해를 봤더니 1분기 66억, 2분기 119억, 3분기 168억으로 계속 늘어나요. 예, 굉장히 지금 높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죠. 분기별로 저렇게 잘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해외에서 성과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저걸. 그래서 내년 또 성장 실적 전망치도 상향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일단 한국 단자 매출액 추이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고, 이게 커넥터라고 전선이에요, 전선. 전자 부품들 연결해주는 그거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계속 지금 실적이 늘어나는 거죠. 예전에 한번 이제 한 달인가 두 달 전에 정웅식 연구원님이 한국 단자 보고서 한번 쓴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소개는 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했고, 이제 오늘은 실적인데 어쨌든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잘 나왔어요. 예. 그리고 PER도 9배, PBR 0.8배. 다만 이제 주가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쫓아가지 마시고 조정 시에 한번 그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숫자 좋고 주가도 싸서 아직은 상승 여력은 더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요. 영업무역은 그동안 정말 잘 나가던 기업이죠. 의류회사 중에. 근데 꺾였습니다. 꺾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 3년간 좋았지만 이제 엮이죠. 그게 오히려 부메랑이 되고 있고, 절대 매출 볼륨과 이익률은 여전히 높지만 역성장이 시작됐어요. 3분기 매출 영업이익이 급감했고요. 기대보다도 훨씬 못했어요. OEM, 예. 여기 이제 의료 OEM이죠. 여기가 영업이익이 이렇게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업무역은 이번 분기인데 상반기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였죠. 유일하게. 근데 이번에 18%로 꺾였고, 한세가 되게 안 좋았는데 요새 한세가 좋은 게 방향성.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 투자 어려운 게요. 더 좋아도 숫자가 좋더라도 이 성장률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꺾이니까 주가 급나가고, 한세 실업은 오히려 이 방향이 바뀌니까 주가가 올라가 버렸죠.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안 좋다가 지금 바뀌는 거고요. 영업무역은 좋다가 나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현대기아가 못 가는 이유도 비슷해요. 지금 좋은데 이거 꺾일 거다. 근데 그 얘기를 1년째 하고 있으니 참 무슨 억울하죠. 근데 이제 이런 방향성이 바뀌니까 주가가 부러지고 있다. 그래서 저평가 맞는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분간 주가 상승하기는 좀 쉽지 않아요. 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부진한 흐름 나올 수 있다는 건 염두해 두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실적 보면서도 이런 걸 이제 한번 고민하는 거죠. 내가 투자를 안 하더라도 저런 경우에는 숫자가 저렇게 잘 나와도 그동안 잘 나왔어도 꺾이니까 용서가 없구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흡프스프라 그러죠. HPSP. 여기 삼성의 유영근 연구원이 목표주가 올렸고요. 일단 지금 흡프스프는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 만들죠. 이제 웨이퍼 계면 치료해주는. 예, 뭐 전 세계 유일한 업체고요.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리고 신규 장비 중에 고압 산화막 장비 있는데 요것도 지금 이제 일부 좀 문제가 발생한 걸 개선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장비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앞으로 늘어날 것 같고, 예. 내년 이익 전망은 좀 하향한데요. 기존의 고압수소 장비가 일단 요게 조금 그 약간 이익 전망을 좀 약간 하향하는 거는 파운드리, 로직, 그러니까 비메모리 쪽의 설비 투자가 감안해서 약간 좀 공급량이 줄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신제품이죠. 저 고압 산화막 장비 요거랑, 지금 이 회사 주력 장비 고압수소 어닐링 장비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주로 들어가는 쪽이 다 비메모리예요. 근데 이게 메모리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면 하나가 열리는 거죠. 그래서 요 밑에 보시면 요게 옛날에 메모리 좀 시작했다가 낸드 진입하고 메모리 하락, 그랬다가 전환 투자, 최선내 미세 공정, 그리고 D램 침투.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쪽이 이렇게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할 걸로 봐요. 그러니까 올해는 안 좋았는데 메모리가 이렇게 늘어난다면 모멘텀이 되겠죠. 그리고 파운드리 있죠. 비메모리. 이게 올해거든요. 올해 이렇게 좋아요. 내년엔 슬로우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메꿀 수 있는 게 D램이다. 메모리 쪽으로 들어가는. 이게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푸스프 보실 때는 결국 신규 장비, 산화막 장비랑 메모리 쪽으로 침투가 잘 나오는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근데 그걸 뭐 지금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그냥 관망이에요. 예, 주가 여전히 좋지만 주가도 많이 올랐고 워낙 비싸죠. 싸진 않고. 그래서 그냥 단지 목표 주가 올랐으니까 사볼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관망하거나 보유하는 보유자들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KC텍 DB금융투자 서승현 연구원이 목표 주가 27,000원 제시했고, 이거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이죠. CMP 여기 맷돌 기억나세요? 이렇게 맷돌 가는 것처럼 그 장비 만들고 슬러리 거기 맷돌에 딱 필요한 그 소재. 그래서 평탄하게 해주는 거죠. 반도체를 위에 찌꺼기 같은 거 없애주고. 그래서 HBM에도 주로 쓰이고요. 근데 이제 KC텍이 HBM에 공급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쪽에 아마 진입을 한다면 이제 밸류가 올라가겠죠. 국내에선 유일한 장비사입니다.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하고요. 근데 이걸 대체하는 국산화 흐름이 나온다면 긍정적이고, 그리고 소재 쪽은 이게 선단 공정, 미세 공정으로 공급됐다고 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전 공정이 안 좋았지만 선단 공정, 미세 공정은 좋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가 왜 이렇게 급등했겠어요? 선단 공정 장비니까. 근데 이 소재 중에 KC텍이 이쪽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죠. 실적을 방어해줬어요. 그리고 내년 영업이익 60% 증가할 것 같고, 또 파운드리 쪽으로도 장비가 만약에 들어간다면 굉장히 호재가 되겠죠. 내년 기준 PER 9배.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전공정 대표 장비주로 진짜 주가 부진했거든요. 근데 이걸 보면 뭐 이게 안 될 수도 있어요. HBM 향으로. 그러나 이 가격대에서는 뭐 안 된다 하더라도 실망할 게 별로 없죠. 뭐 별로 오른 것도 없는데요. 그죠? 주가가 그런 걸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돼 있고, 근데 실적 방어했고, 또 저 CMP 요 장비 수요는 계속 늘 거고, 여기 들어간 소재까지. 그러니까 좀 기대할 게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닐까. 그래서 KC텍은 이게 흡프스프랑은 좀 반대예요. 흡프스프는 워낙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제 KC텍은 그동안 완전히 왕따 당하던 기업인데 분위기가 바뀌어가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원익 QNC는 실적은 별로 안 좋습니다. 뭐 예상보다도 더 안 좋았는데 이게 감산하고 막 자꾸 이러니까 부품 수요가 줄겠죠. 그래서 4분기까지는 좀 실적 기대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좀 실적만 보면 재미는 없어요. 근데 아까 김영건 연구원님 자료 보셨죠? 웨이퍼 투입은 좀 늘어날 것 같다. 이러면 이런 쿼츠 업체들한테는 좋은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부터는 좋아질 걸로 여기도 나와 있어요. 그럼 내년 본다면 나쁘게 볼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은 뭐 계속 보유 관점 괜찮지 않겠냐 보고 있고요. IS 동선은 좀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주가 많이 빠져 있지만 목표 주가도 31,000원으로 좀 중립 의견이고요. 일단 분양이 없대요. 신규 분양이. 이게 리스크 최소화하려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업이 공백 상태가 되니까 내년 매출액 감소는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순차익금이 8,200억 정도인데 아마 이건 좀 줄어들 것 같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폐배터리 사업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올해 여름까지는 좋았는데 요즘에 어렵죠. 리튬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재활용하는 업체들 매력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리튬을 추출해가지고 판매하는 건데 리튬 가격은 올라갈수록 좋죠. 그래서 좀 24년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내용이고요. 25년도 이후를 주목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워낙 밸류가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는 바닥 같아요. 횡보하지만 올라가기 위해선 건설이 좋아지든가. 근데 건설은 좀 쉽지 않고 당장. 폐배터리도 당장은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바닥은 확인한 상태에서 지지부진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박스권 흐름이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제 뭐 건설 쪽에서 뭐가 바뀌거나 폐배터리에 대한 모멘텀이 생긴다면 이제 주가 급등하는 거죠. 이제 그거는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언제가 될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무조건 좋아질 겁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무조건 가요. 이거는 이런 거는 사실은 그냥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뭐 도움이 안 되는 얘기고, 냉정하게 봐야죠. 볼 때는. 그죠?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언제 좋아질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25년도 정도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미없는 거죠, 당분간. 근데 분명한 건 싼 건 맞으니까 주가는 그냥 바닥은 찍은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고 좀 시간을 갖고 기다리는 수밖에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화신은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뭐 이미 주가는 그래서 반토막 났고, 인건비가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러나 기아 EV9 출시하고 산타페
예. 산타페 프론트 리어셋이 납품하는데 이건 미국에서 생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미국, 인도 다 증설하고 전기차 중심으로 증설하니까 이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회사예요. 현대차의 배터리가 케이스. 예. 그래서 요게 이제 내년부터니까 좋아지겠죠. 당연히 내년에 미국의 공장도 완공이 되니까. 예. 그래서 조금 주가는 당분간 좀 재미는 없다 하더라도 좀 시간은 필요해요. 그렇지만 내년 본다면 나쁘지 않고요. 퍼도 4배밖에 안 될 정도로 좀 저평가돼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디오는 실적이 증가했는데 예상을 미달했어요. 그래서 주가 좀 부진하고 중국, 미국, 멕시코, 포르투갈 다 안 좋았고요. 국내는 좋았습니다. 이익률은 개선됐고 다만 이제 실적 개선세는 유지되는데 이게 왜 기대보다 못 미쳤냐면 매출채권이 너무 많이 늘었대요. 근데 이걸 관리해야 되거든요. 예, 왜냐면 매출채권 이거를 현금을 안 주고 만약에 어떤 회사가 막 부도 나거나 이러면 돈을 안 주면 그거 매출 일으켜봐야 필요가 없는 거죠. 현금이 들어와야죠. 근데 그게 좀 최근에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관리하기 위해서 영업을 좀 제한하는데 이게 4분기까지도 안 돼요. 그러면 좀 당연히 4분기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어서 역시나 똑같아요. 그냥 바닥은 찍었어요. 옆으로 늘어지겠죠. 이 상황에서 올라가려면 이 신규 영업이 또 재개돼야죠. 그러니까 매출 채권이 좀 줄면서 다시 영업이 확장되면 주가는 오를 가능성이 높지만 그게 4분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도 좀 지지부진한 박스권 흐름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SL은 이제 실적 좋더라고요. 네, 한국 공장 매출 늘었고 미국 법인도 괜찮았고 인도도 좋았고 전기차나 요새 현대차 보면 앞쪽에 그 헤드램프 있잖아요. 그게 많이 들어가죠. 그 전동화 부품도 만들고 사이드 바디, 예, 이 자동차 옆쪽에, 예, 그리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거 우리 지난주에 한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BMS.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함께 배우기 위해서 BMS가 뭔지 좀 알려드렸죠. 배터리 이제 보호해 주는 거죠. 예, 보호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거 이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전동화 쪽에 좀 특화된 자동차 부품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EV9의 가운데 있는 그 램프, 헤드램프 납품을 했고 산타페 에도 들어가고 아이오닉 7에도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퍼는 4배인데 주가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싼 편이고 실적 좋았고 배당도 3% 이상이고 그래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봐야 될 기업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은 실적 되게 좋았어요. 시장 기대보다 잘 나왔는데 주가는 참 답답하죠. 근데 이유가 4분기는 안 좋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53%나 이익이 크게 줄 거래요. 이거 이제 어느 정도 알려진 거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좀 이익 감소한다는 부분은 주가 상승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카메라 검사 장비, 3D 센싱 모듈 검사 장비 이런 데서 확고한 입지 기반으로 여기서 스마트폰 쪽에서 이제 2차 전지로 반도체로 사업이 활발하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PER은 5.9배로 쌉니다. 근데 이렇게 주가 싼데도 그러니까 이렇게 싼 상황에서 실적도 좋은데 주가 안 가는 이유는 아이폰 비중이 높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폰 때문에 돈을 버는 회사긴 한데 이거에 점수를 높게 안 줘버리는 거죠 이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돈은 잘 벌고 있고 주가는 싸고 저는 뭐 충분히 매력이 있는 기업 같다. 그래서 4분기 이익이 좀 감소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면 기회가 되지 않겠냐 라고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유진 투자의 박전생 의원은 서진 시스템이 오늘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죠. 그래서 목표 주가 22,000 유지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81%,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았는데 주가가 올라갔어요. 왜냐? 4분기에 좋아진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어떤 기업은 지금 좋은데 4분기 꺾이니까 급락하고 서진 시스템은 4분기 좋다고, 그러니까 3분기는 야 어차피 옛날 이슈야 들어 올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4분기가 38.2%나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저는 오히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주가 오른다면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냐. 뭐 이유는 아시죠? 전환사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2만 원에 근접할수록은 좀 조심해야 된다. 오히려.
그 저번에 15,000원대까지 한번 갔다 오지. 그러니까 그런 데가 좋은 기회고 지금 이제 18,000원 넘고 2만 원 향해 간다면 오히려 조금 이제 반대로 보수적으로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프로텍은 이제 유진투자 임소정 연구원이 목표 주가 6만 원 유지를 했고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예, 주요 고객사들의 설비 투자가 부재해서 좀 그랬고, 근데 이제 신규 장비 중에 레이저 본딩 장비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죠. 함께 배우기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해가지고. 요게 이제 채택이 늘어난다면 실적은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레이저 본딩 장비 수주가 이제 관건입니다. 지금 실적은 안 좋기 때문에 주가 올라가려면 결국 이런 이제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예. 주가가 아무튼 올해 연초 대비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보다는 관망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고, 레이저 본딩 장비 수주가 좀 될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될지가. 미래에셋의 이진호 김태형 연구원은 CS 베어링 목표 주가 낮췄고요. 실적은 안 좋았어요. 적자. 고객사 주로 미국 고객사가 GE거든요. 제너럴 일렉트릭 아마 이런 데서 프로젝트를 좀 지연시키면서 매출을 인식을 못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자 비용 같은 거 이제 금리가 꺾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더 나빠지지는 않을 걸로 일단 좀 보고 있고요. 4분기는 좀 회복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예. 그러니까 3분기보다 좀 나은 거죠. 예. 그래서 24년부터는 고객사도 좀 다변화될 것 같고, 너무 이제 GE 의존도가 높았는데 이 고객사들이 점점 다변화되면서 사업이 좀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주가 회복에 좀 시간은 필요하고요. 금리 꺾였고 실적은 최악은 지나갔고, 예. 그래서 내년 또 금리 인하 할 거고, 그래서 지금 나쁘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예, 다만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대한약품은 이제 정우시 연구원님이 실적 이제 적어주셨는데 기대에 부합했고 분기론 역대 최대 실적입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요. 천천히 올라갑니다. 기초수액제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우리가 입원할 때 맞거든요. 근데 이게 태장방지 의약품으로 가격 인하는 없대요. 예. 그렇다고 뭐 가격 올릴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초수액제는 병원 입원할 때 반드시 필요하죠. 예. 일단 입원하면 여기 바늘 꽂아가지고 이제 수액제 맞죠 다들. 그래서 고령화 수혜주죠. 그래서 PER 5.3배로 저평가고 수년금이 1,000억이 넘습니다. 이렇게 돈을 잘 봅니다. 근데 주가는 안 갑니다. 근데 이제 이윤우 회장님이 유명하시죠. 그 항상 대한약품 하면 이윤우 회장이 이제 다들 아마 외우셨을 것 같아요. 매주 사요, 매주 주식을. 예. 오르나 내리나 신경 안 쓰고 그냥 계속 사십니다. 근데 좀 배당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당. 예. 그걸 좀 기대, 예. 좀 배당을 좀 늘려주시기를 좀 간곡히 부탁드리고, 예. 그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런 형태의 가치 투자의 기업, 이거 가치 투자죠. 주가는 못 오르는데 기업 가치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게 가치 투자예요. 재미가 없어서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초보분들은 한텐 저는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재미는 없지만 이런 기업들을 보면서 인내도 하고, 예, 진짜 돈을 계속 버는지 추적도 하고, 예, 배당도 좀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런 게 경험이거든요. 여기서 뭐 이건 무조건 좋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류의 기업들을 한번 또 공부해가지고 보는 것도 저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윤우 회장님 잘 좀 자사 좀 매입하시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이베스트의 저희 당사의 파마리서치가 오늘 주가 급락했죠. 근데 그게 이유가 실적은 좋아요. 실적은 괜찮아요. 예. 또 리주란이 워낙 지금 요즘에 잘 나가죠. 예. 근데 내년 기준 PER 11배로 주가도 안 비쌉니다. 그럼 왜 빠졌냐 오늘? 이유가 있어요. 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콘주란이라고 이제 연골, 무릎 연골 같은 거 있죠. 아마 그거 치료제로 좀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본인 부담률을 80에서 90% 올리는 대신에 6개월 후에 투여를 제외한다. 그러니까 투여 횟수를 줄여버리는 거예요. 저 콘주란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파마 리서치의 또 핵심 제품인데, 그러면은 매출이 주는 거 아닌가? 이 우려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졌다. 근데 불확실성이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숫자나 이런 건 좋은데 왜 하락했는지 정도 이유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아무튼
실적은 좋아요. 예, 숫자는 걱정하지 마시되 약간 저런 이제 이슈들 저게 확정된 건 아니에요. 확정 아닙니다. 저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저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근데 저대로 될지 안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조금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는 부진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미래에셋증권의 이진호, 김태형, SK 오션플랜트도 목표 주가, 아까 CS 베어링도 그렇고 영업이익이 안 좋았고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해상 풍력에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괜찮게 봐요. 바로사 FPSO라고 이제 해양 플랜트죠. 바다에서 원유 같은 거 시추하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인도 시점이 좀 밀렸대요. 그럼 저게 실적에 지금 잡힐 게 안 잡혔으니 거기서 마이너스 나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 1, 2월로 연기했으니까 4분기에도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4분기까지도 실적은 크게 좀 개선되긴 좀 어렵고, 예. 다만 내년 1분기엔 반대로 좋아지겠죠. 저게 반영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시간 문제니까 이걸 뭐 악재로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의 안마도 해상풍력, 신한우이 해상풍력, 금일 해상풍력 여기에 해상풍력 입찰이 마감됐는데 저기 안마도 프로젝트는 이미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12월 달에 계약을 맺을 걸로 보고 있고요. 또 대만의 해상풍력 개발 사업이 있죠. 라운드 1, 2, 3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라운드 3에는 요 기업들하고 또 경쟁을 펼칠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이 주력인데 요거에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뭐 딱 보면 안 좋아요. 뭐 적자나고 이럴 수 있지만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풍력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오히려 금리가 꺾였고 그래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신한투자의 남궁희 연구원님이 두산 테스나 6만 5천 원 목표 주가 올렸고요. 역시 이렇게 업황 안 좋은데도 참 돈 잘 벌어요. 두산 테스는. 예. 그래서 지금 웨이퍼 가동률이 하락했지만 실적 성장이 나왔고 비용을 좀 통제한 거죠. 4분기는 이익이 오히려 증가할 것 같고 그리고 스마트폰 삼성 스마트폰에 들어간 AP라고 반도체 있죠. 그거 원래 퀄컴 거 쓰는데 내년에는 아마 삼성이 직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테스트 같은 거 좀 해주겠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는 삼성 갤럭시 폰이 잘 돼야 됩니다. 반도체 만들어서. 예. 그거를 좀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자동차 쪽은 좀 아쉬워요. 자동차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울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차량용 시장은 돌아오겠죠. 예, 뭐 당장은 조금 꺾인다 해도 내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PER 14배 수준이라 밸류는 좀 적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 관건은 이제 자동차 쪽이죠. 자동차가 언제쯤 좀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지 그걸 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두산 테스나가 원래는 반도체인데 자율주행 쪽 있죠. 여기 들어간 반도체까지도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견조한 것 같습니다. 다 많이 올랐으니까 추격은 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증권의 송선재 안도현용은 PHA 여기가 이제 그 자동차 부분 옛날에 평화전공이라는 회사예요. 예, 자동차 부품사입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올라갔어요. 놀란 거죠. 예, 원래는 이제 감소할 수도 있었는데 예, 고객사 고가 모델 수주도 확보를 했다고 하고요. 내후년에는 조지아 쪽에 도어 모델 자동차 도어 있죠, 문. 예, 그쪽 이제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공장들이 완공되면서 외형 성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퍼 3배밖에 안 되고 PBR 0.2배, 부채 비율 39%밖에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싼 기업 중에 하나고요. 순현금성 자산이 1,448억, 시총이 74% 현금. 근데 저거를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건 좋은데 저걸 어디다 써야죠. 단지 현금만 갖고 있으면 주주들한테 별 도움 안 돼요. 저 돈을 주주들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데 활용을 해줘야죠. 그게 CEO의 역할이라고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금성 자산이 뭐 많은 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저거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그 부분이 더 관건인 것 같고요. 그리고 22년 대비 정규 직원 수 감소해서 비용들도 좀 줄이고 있어서 몸집이 가벼워졌다. 그리고 고가 모델 납품이 진행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나아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PHA도 저에게 보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저평가라 좀 오히려 지금은 기회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 LS는 목표 주가 좀 낮췄고 실적도 좀 기대보다 못했고요. 이 회사가 올해 상반기 좋았던 게 저런 이제 귀금속, 2차 전지
LS M&M 여기에 대한 기대감들하고 그 해상 풍력에 필요한 그 해저 케이블 있죠. 이걸 LS 전선에서 하잖아요. 이 기대감인데 이게 이제 많이 약화됐죠. 최근에 귀금속 가격 떨어지죠. 그 다음에 LS하고 이제 전선에서 진행 중인 투자 규모가 꽤 큰 편인데 최근에 이제 요 해저 케이블 노스폴크 보 보이스인가요? 예, 아무튼 이제 여기서 취소했어요. 그 전선, 그 부분.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LS가 이런 사업들에 공장도 짓고 막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설비 투자 차입금이 계속 늘고 있어서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몫이 줄어든다. 요걸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황산 니켈 전고체 리사이클 폐배터리 밸류체인 요거는 아마 27년도에 상장을 예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S가 27년. 그러니까 아직은 좀 시간 남아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저게 상장을 했을 땐 또 이중 상장 아니냐 이 이슈들이 또 나올 거예요. 그때쯤 가면. 그래서 LS 측에서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주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좀 마련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 무시하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상장을 할 거면 기존의 소액 주주분들에 대한 뭐 어떤 부분들 약간 이제 이런 것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들이 좀 일부 있지 않아야 돼 일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뀌면 우리나라 밸류가 올라가요. 그래서 LS도 약간의 지지부진한 흐름 당분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면서 느낀 건 모멘텀이 당장이 없어요. 주가는 싼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모멘텀이 나올 때 또 오겠죠. 뭐 한 번은 그걸 좀 기다리는 구간인데 그래도 금리가 꺾인 거는 좀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자, 대한항공 한국투자증권 최고연구원이 목표주가 31,000원 유지를 했고 악재들이 이제 피크아웃 하고 있다. 3분기 매출액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기초 체력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근거리 여객운임이나 동남아 쪽은 이제 계절성 영향이 좀 있었다고 하지만 미국과 유럽 쪽은요 오히려 장거리 노선은 좀 좋았다고 합니다. 화물 운임도 좀 반등하기 시작을 했고 부채 비율은 이제 20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우호적입니다. 신용 등급도 그래서 올라갔고 저비용 항공사 실적에 대한 실망감은 1분기 역대급 서프라이즈로 기대치가 너무 사실 높았던 부분도 있죠. 근데 그게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수요가 문제였다면 모든 항공사들이 다 안 좋아야 되는데 대한항공, 아시아나, 에어부산은 시장 예상보다 실적이 괜찮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죠. 수요 때문이었다면 다 안 좋아야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부 기업들은 이렇게 벌써 업황 자체가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10월 국제선 여객 운임은 여름 성수기보다 좀 올라갔다고 합니다. 유류 가격이 오르면서 11월은 다시 쉬어가는 국면 12월부터 겨울 성수기를 기대하자. 그래서 재무제표도 많이 개선됐고 아시아나 불확실성 아직 남아있지만 그것도 우려는 좀 너무 좀 과도한 것 같고 그래서 이 구간에서 나쁘게 볼 이유 뭐 대한항공은 많이 말씀드렸죠. 이 구간 이게 역발상이에요. 사실 더 나쁠 게 없고 유가는 급락했고 환율도 급락한 두 가지 모멘텀 이게 동시에 또 오늘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봐야 될 이유는 충분하다. 단 트레이딩을 하셔야 돼요. 대한항공 사가지고 장기 투자하시면 안 되고 어느 레벨에선 또 이익 실현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많은 그 보고서를 좀 기업별로 좀 봤고 전자공시로는 그 어제 내부자는 없었고요. 사실 제가 이제 내부자는 어제 없어. KSP 엔진 밸브 만드는 회사거든요. 이 회사가 어제 금액은 크지 않지만 68억 정도 수주 공시가 있었고 두 번째가 현대중공업이 LNG 운반선 있죠. 그거 도착을 수주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좀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과도 되게 높은 것 같고 여튼 LNG 운반선 투척 수주 오랜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어제는 다 공교롭게 조선 기자재나 조선주 쪽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초대형 LPG 암모니아 운반선 4척을 따냈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죠. 6,562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온 공시들은 대부분 조선과 관련된 그런 공시들이 많이 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아직 끝나진 않았는데 3시인데 저희 이제
그 일정 때문에 오늘 약간 좀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제가 지금 3시인데요. 좀 시장 마무리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코스피는 아마 이대로 끝날 거는 같아요. 지금 코스피가 더는 오르지 못하고 한 2480선 정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2500을 좀 앞두고 있지만 아마 좀 돌파 시도는 계속하지 않을까. 일단 이렇게 좀 생각은 하고 있고요. 다만 오늘 코스닥이요. 지금 갑자기 밑으로 꺾여버리거든요. 보시면 여기 분봉 차트인데 그냥 쭉 빠지죠. 뭐 급락은 아닌데요. 갑자기 좀 밀려버렸어요. 그 이유가 2차전지 섹터가 지금 별로 안 좋습니다. 오후돼서 2차전지가 좀 밀리는 게 약간 워낙 시총이 크니까요. 일단은 그 이쪽 코스닥 쪽엔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이제 물론 이제 종가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일단은 좀 밀리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오늘 일단 이제 수급 상황으로는 그 외국인들이 오늘 주식 많이 샀어요. 기관이 1조 사고요. 선물 막 1조 사고 이제 완전히 포지션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수급은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고, 섹터로는 오늘 가장 좋은 건 키오스크, 무인화 관련주예요. 사실 이쪽 섹터가 오늘 굉장히 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이 조선업종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HBM 관련주들 있죠. 이쪽도 오늘 KC텍이 진짜 웬일입니까? 무려 12%. 그리고 제우스, 뭐 PSK홀딩스, 오픈엣지 이런 기업들까지 해서 오늘 뭐 다 일제히 급등하고 있고요. 인터넷 대표주도 오늘 뜨겁습니다. 특히 카카오가 정말 모처럼 계속 강하고, 네이버도 20만원 다시 돌파했고요. 낸드 관련주들도 오늘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쪽도 그동안 좀 부진했지만 우주항공청 설립 기대감 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금 괜찮은 모습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뭐니뭐니 자동차가 좋아요. 자동차 완전 왕따 당했잖아요. 오랜만입니다. 이제 기아, 현대차 뭐 이런 기업들 다 일제히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오늘 GS건설 중심으로 강하고요. 카지노도 오늘 강한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쪽도 오늘 그래도 뭐 레이가 좀 올라가면서 분위기는 조금 괜찮은 모습이고요. 석유화학도 오늘 뭐 롯데케미칼이라든가 화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견조한 것 같습니다. AI 챗봇 관련주 그리고 자율주행은 어쨌든 주도주죠, 사실은. 근데 오늘은 또 칩스앤미디어가 급등, 퓨런티어가 6% 이렇게 좀 강세 보이고, 넥스트 칩도 여전히 강한 상승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항공주도 오늘은 좀 분위기 괜찮죠. 대체적으로는 좋은 분위기입니다. OLED 섹터도 일단 이제 분위기 좀 살아나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 근데 T로보틱스가 오늘 좀 급등해서 아마 로봇주들이 좀 급등한 게 큰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장에도 보험주 빠졌고요. 편의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주들 이런 쪽은 조금 부진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좀 강했었죠. 그래서 아주 극소수의 업종 제외하고는 좋았고, 음식료는 방어주인데 오늘 좀 약했습니다. 음식료 농심이 삼양하고 농심 뭐 워낙 많이 오른 거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아마 해외 매출이 좀 농심이 기대에 못 미쳐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해외 매출 좀 아쉽다, 이런 평가 좀 있습니다. 사실 좀 많이 올랐고요. 또 농심은 아시겠지만 올해 어마어마하게 오른 기업 중에 하나죠. 근데 이게 이렇게 좀 빠지다 보니까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이 음식료 섹터 전체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금리 꺾이면서 보험주도 좀 내려갔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만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가 2%, LG엔솔 2%, 하이닉스가 2%, 현대차 3.8%, 기아가 4%. 그러니까 못난이라고 좀 불리긴 그렇지만 정말 답답했던 이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가 오늘 좀 급등을 좀 한 상황이죠. 오랜만에. 셀트리온도 진짜 오랜만에 급등했고요. 반면에 오늘 아까 아침에 에코프로빔이 아침에 폭등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오후에 지금 갑자기 2,000원이 빠집니다. 에코프로도 밀리고,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 포스코 홀딩스
좀 밀리고, 금양은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됐지만, MSCI 지수에 편입이 됐지만 오히려 이제 재료 노출로 좀 밀리는 것 같아요. 한국타이어도 좀 빠지고 있고, MSCI 이 지수에 편입되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미리 오르는데 편입이 되고,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에 정식 편입되거든요. 그럼 보통 이렇게 편입이 끝나면 주가가 거의 다 안 좋았어요. 그건 염두에 두세요. 대부분 안 좋았어요. 에코프로도 기억나세요? 편입되고 계속 빠져버려. 예. 뭐 카카오도 그랬던 것 같고, 카카오 뱅크죠. 예, 거기도 그랬고, 뭐 별로 좋았던. 그러니까 MSCI 지수 편입은 그 전에 반영을 미리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막상 그 이벤트가 다 끝나서 편입이 되면 주가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투자할 때 좀 유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오늘 빠졌고, 2차전지가 다 안 좋아요. 예, 오후에 갑자기 밀리고 있고, 반면 오늘 자동차, 바이오 이런 쪽이 좀 선전을 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도 좋았고, 로봇도 반등해 줬고요. 예, 라면의 주인공 농심은 좀 안 좋았고요. 예. 그리고 영업무역 아까 말씀드렸죠. 실적 때문에. 위메이드는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주성 좋았고, 사마알미늄도 배터리 쪽이죠. 네. 케어젠 바이오, 네. TCC 스틸도 배터리. 그러니까 뭐 다 공통점이 뭐예요? 이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은 갑자기 오후에 다 꺾이고 있습니다. 예, 그 외에는 보험주하고, 예, 일부 아까 음식료 요 정도만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뭐 이렇게 상승 폭의 차이는 있지만 견조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일단 뭐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좀 어쨌든 좀 아쉬운 건 코스닥이, 예, 약간 2차전지 빠지면서 좀 아쉽고, 반면에 코스피는 견조합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그런 흐름이고, 현대차,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서 내일도 더 오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 시장이 일단 어쨌든 중요한 건 금리예요. 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금리가 꺾였어요. 예, 금리가 꺾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어쨌든, 예, 시장이 당분간 우호적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고생들 하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